종합뉴스. (4월 25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와 연락을 수시로 자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해 간첩을 옹호한다고 언급했다가 3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12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고 천경자 화백의 미완성 그림과 개인 애장품들이 내일 부경대학교 임시전시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18일에서 22일 전국 성인 2,536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상승한 35.1%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28.1%로 2위, 국민의당은 23.7%로 3위, 정의당은 0.5%포인트 내린 8.5%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1.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더민주 대표가 27%로 1위,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4%로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9.6%로 3위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유무선 전화 병행 임의 걸기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4.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서 연락을 수시로 자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전에 문자로도 충분히 소통이 될 만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1억 2천여만 원 사명계좌 방식으로 전경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에서 더 나가서 매월 2,500에서 3천만 원까지 두 해에 걸쳐서 지금 약 수억 원대로 지금 이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사에 또 일부 보면은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 전경련 후원 사업에 한번 지원해봐라는 그런 권유도 지금 그림에 나와 있고요. 어허.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 집회를 열어달라라는 청와대 허모 행정관의 그런 지시성, 문자 더하기, 전경련의 자금 지원의 핵심 고리가 풀리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청와대가 적어도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에 매우 깊숙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문자로 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문자로도 충분히 소통이 될 만한 신뢰관계가 있다. 어떤 그 신뢰관계가 있고 대화를 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그리고 협의라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으면 그 문자 한마디에 실제로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노출, 간접 방식에 의한 활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앙일보에 보면은 공무사업에 지원을 해봐라라는 단초를 만들어줬고요. 그게 압력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어버이연합 측이 전경련의 그 안모 연구원과 직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그림들이 지금 맞추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추어져 가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어버이연합은 시민단체라기보다 이익단체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라면 자율성, 자발성을 가장 핵심으로 하는 단체인데요. 지금 어버이연합이 지금 움직인 것을 보면 그 뒤에 이제 청와대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단초가 밝혀졌고요. 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인천공항공사의 불법 주차 대행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투명성, 맞춤형
집회도 해준 것이 지금 드러나고 그렇다면은 시민단체라기보다는 뭐 이익단체에 가깝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어버이연합은 무슨 뭐 이념적인 성격보다는 예.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심지어 TVN 같은 아주 젊은 층이 많이 보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예. 박근혜 대통령 풍자했다는 이유로 거기 가서 그냥 비판성 그 항해성 집회를 할 정도로 매우 어떤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한 경도가 정치적 경도가 매우 높은 단체로 돼버렸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경련에 지금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전경련은 사실 그 기업 경영 헌장 실천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정책 중립성을 표방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의 자금에 대해서 정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까지 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의 정치단체이고 이익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이렇게 수억 원대의 돈이 들어갔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12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정기국회 이후 12월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가 열리는 연말까지는 현재의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가 유지됩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생 정당인 만큼 당원 모집과 인재 확보 등 외연 확대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전당대회에 필요한 기간 당원도 없는 만큼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당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최근 경기도의 개방형 직위 공모에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윤 전 장관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내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지무쿠 추진단장 공개 모집에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남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지무쿠 사업은 이미 총선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정치적인 이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해서 간첩을 옹호한다고 언급했다가 3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0단독 임대호 판사는 오늘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임 판사는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 대립 상황에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운천 새누리당 당선인은 오늘 반기문 총장님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 나라 숙관 능력을 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누리당이 국민이 원하는 분, 어떤 분이라도 우리 정체성에 맞다면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 영입을 주장했습니다. 정운천 당선인은 오늘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반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영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니, 반기문 총장님뿐만이 아니고 네. 정말 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 나라 수권 능력을 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누리당이 국민이 원하는 분, 어떤 분이라도 우리 정체성이 맞다고 한다면 네. 적극적으로 모셔서 해야죠. 국제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네.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신 분인데 우리나라가 80% 70%를 외국하고 의존해서 예. 무역하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계신 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는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의 외부 영입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그 국회의원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뽑으면 그런 계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묘한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당대표 정도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계파 정치를 좀 끝낸다는 그러한 의미를 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뽑힌 분들로만 그렇게 운영을 하면 네. 결국 또 계파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당 대표도 아하, 네. 비상시국이 지금 해결이 안 된 비상시국에는 정말 그렇게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더민주도 김종인 대표 와서 오히려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뭐 누구라고 거명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또 쇄신, 혁신을 좀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분, 그런 분들이 나오면 참 좋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한진해운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오늘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자율협약, 즉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합니다. 한진그룹은 2013년부터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 등으로 1조 원 넘게 지원했고 한진해운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용선 부문을 팔고 4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운업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지난해 말 부채가 6조 6,400억 원에 이르고 부채 비율이 840%가 넘어서 독자적인 자구 노력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려워 자율협약을 신청하게 됐다고 한진그룹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전 회장인 최은영 유스홀딩스 회장 일가가 채권단 공동관리 자율협약 신청을 앞두고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처분한 데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은 한진해운의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영 회장과 자녀들은 지난 22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 사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각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함께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차차 흐려져 늦은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0.2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